인생에 대한 조언. 다 괜찮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를 물었을 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빼놓지 않고 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걱정은 그만하라.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다. 걱정 좀 덜하고 살걸. 혹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살았던 게 후회돼. 그리고 만약 지나온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모두 되돌리고 싶다고 대답했다. 나 역시 인생의 현자들과 같은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특별한 경험이 있다. 20살 초반에 나는 인간관계와 돈 문제, 진로 문제, 직업 전망 등에 대해 끝도 없이 걱정을 늘어놓았다. 걱정에 차 있는 24세 나에게 26세 내가 말했다. 진정하고 그만 걱정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독살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걸. 상상 속에서 나는 덜 성숙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봐, 다 괜찮잖아. 그런데도 너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의 대부분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느라 낭비하고 있어. 이것에 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걱정은 소중한 삶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이다. 더 큰 행복에 다가가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걱정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걱정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의 불필요한 장애물일 뿐이다. 존 알론조는 말수가 적었다. 그는 내 질문에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말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 걱정은 그만해. 걱정하지 말라는 인생의 현자들의 충고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일을 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무슨 핑계를 댄다 해도 걱정은 필요 없는 짓이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등 매우 강경한 언어를 사용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걱정이란 우리의 일상을 좌절시키는 독이라고 말하며 우리 능력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라고 충고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현대인들에게 걱정은 풍토병이다. 걱정을 하도 많이 달고 살다 보니 이 교훈을 따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답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걱정의 주요 특징은 실제 스트레스 요인의 부재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실제로 걱정할 것이 없을 때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쁜 일에 대한 걱정,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 등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인지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단순히 곱씹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회를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걱정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충고한다. 언젠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단지 걱정을 버림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조금의 걱정을 덜어낸다면 분명 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는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장에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바로 후회 없는 삶이란 조금 과장된 말이라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목표이며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인생의 현자들은 또 다른 인생의 해답을 귀띔한다. 살면서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을 2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문제는 그 실수나 결정이 과연 후회할 만한 일인가 하는 점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지난 일에 대한 후회에 빠져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를 부르는 일이다. 후회는 극복할 때 의미가 생긴다. 앨리스 로세토는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기 수용 연습을 권한다.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먼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해야 해. 나는 그게 참 힘들었어. 나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정말 모든 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자랐거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었지.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바로 자기 수용이야. 한번 결정을 내리면 혹은 방향이 정해지면 뒤돌아보거나 예측한다고 해서 바꾸지 못해. 몇 년 전 누군가 내게 했던 이 말처럼 신발을 샀다면 옆 상점에서 파는 신발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마릴린 스티플러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라고,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야 하듯이 자신에게도 다정해야 하네. 나는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고 죄책감도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굴거든.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마. 스스로를 좀 더 편하게 대해줘.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나이가 들면 결국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한 번의 실수나 잘못된 결정으로 오랜 세월 후회를 짊어지고 왔다면 이제 그 후회를 내려놓으라고. 결혼에 대한 조언. 끌림보다는 공유. 나는 수백 명이 넘는 인생의 현자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답은 거의 만장일치였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최고는 아닐 수도 있다. 현자들이 들려주는 조언은 논쟁의 소지가 있으며 모든 사람의 상황에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 그들이 했던 말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그 중에서도 거의 모든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은 더욱 그렇다. 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이것이다. 배우자와 근본적으로 비슷할 때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생활 방식이나 삶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큰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훨씬 더 어렵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우자와 비슷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자들은 특히 근본적인 부분, 바로 핵심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비슷한가에 초점을 둔다.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가치관의 공유야말로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연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다. 젊은이들이 앞길을 가늠할 수 없이 구불구불한 길의 첫머리에 서 있을 때 현자들은 그 길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이 여정을 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혹은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훤히 꿰고 있다. 이러한 통찰력으로 얻은 답이 바로 가치관의 공유다. 흔히 사소한 문제로 다툰다고 말하지만 그 사소한 일들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역시 근본적인 가치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다툼의 핵심적인 이유도 실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가령 아내가 비싼 골프채를 사거나 남편이 최신 전자제품에 욕심을 내는 것이 싸움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오히려 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정경제와 개인의 욕망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같은 근본적인 생각이 핵심이다. 그러고 보면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다툼과 논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인 셈이다.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신의 모습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경제, 정치, 지리, 인종 등 모든 분야에서 유사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은다.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회과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중 하나는 결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하는 결혼의 안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결혼의 질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유사성 대신 좀 더 전문적인 용어인 동형 배우자 생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비슷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 결과는 아주 명료하다. 경제적 배경, 종교, 연령대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동형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경우 결혼의 안정성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모두 우위를 점했다. 즉, 인생의 현자들이 말해주는 지혜와 학문적 연구 결과 모두 핵심 가치관이 비슷한 동반자와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데 맥을 함께한다. 여기서 인생의 현자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는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단지 자신과 아주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특히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설령 부부가 인종이나 경제적 여건 등에서 차이가 크더라도 가치관과 삶에 대한 견해를 함께한다면 결혼의 질과 안정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에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언뜻 보면 그들은 배우자가 비슷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이 지속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결혼한 후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떨까? 인생의 현자들은 그런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못 박는다.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결혼하기도 전에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조언한다. 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상대라면 결혼 전 숙고해봐야 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스스로 변하는 것이 쉽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친구와 결혼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가장 친한 친구. 그들은 어떤 사람을 평생의 친구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으라고 충고한다.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면 반드시 서로에게 물어보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가슴 떨리던 열정이 사그라지고 무뎌지게 되었을 때도 우리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답이 아이들이어서는 안 된다. 우정이 답이어야 한다. 우정이 없다면 결혼하지 마라. 이는 아주 단순한 답이다. 양육에 대한 조언. 쉽게 키워라. 인생의 현자들은 완벽한 아이를 둔 부모는 없다고 말한다. 그들 역시 자녀 양육을 하며 어려움도 겪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불행한 시기, 뼈아픈 과오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자녀들은 꽤 잘 자라주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완벽한 아이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라. 가능한 쉽게 키워라.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키우기 위해 만족스러운 양육은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양육이라는 말은 자녀에게 실패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를 낮추고 불가피한 실패도 늘 염두에 두라고 말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대처하는 방법이지 완벽한지 아닌지가 아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완벽함을 포기하고 만족스러운 정도로 대체하라고 조언한다. 양육에 관한 조언을 말하면서 완벽함을 요구한 인생의 현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강조한 부모의 덕목은 오직 열린 마음과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 그리고 선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칼 필레머가 저서한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에서 가져왔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합니다. 대인관계, 돈, 직업,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까지 삶의 온갖 문제에 대해 자문하지요.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제시해주는 지침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조언들로 가득하나 뭔가 허전한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해답에 갈증을 느끼지요. 저자는 이 책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열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해답을 알려주는 전문가, 즉 인생의 현자인 것입니다.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지혜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보다 삶에 대해 더 깊이, 더 세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실패,
상실, 병, 위험과 같은 갖가지 힘든 산을 올라섰지요.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아 헤아릴 수 없는 통찰력과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조언은 현 시대가 짜놓은 틀을 뒤집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해법은 단순한 공식을 넘어서 때론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생각이 오늘날의 보편적 가치와 완전히 궤를 달리할 때도 있지요. 그렇기에 축적된 노인들의 지혜가 현대사회 관습에 문제의식을 품고 다른 답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는데 1000명이 넘는 노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 정리, 분류한 5년이 넘는 코넬 대학교의 후원으로 진행한 거대 인류 유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책은 유명인이나 인기 강사의 생각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오래 산 이들의 영겁의 삶에서 우러나온 진국의 조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들은 당신의 앞으로의 삶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러했듯이